일단 여기 통계치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를 그동안 뭐 쥐락펴락한 거, 네, 어서 오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니까 2020년 3월이죠. 2020년 뭐 1월부터 볼게요. 1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2022년 7월까지 6월 말로 할게요. 이때까지 무려 여러분 보셔봐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코로나 때 이렇게 바닥 찍고 팍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서 가장 마지막 이 아래 그 정점했던 2022년 7월 이 코로나 때니까 2020년 3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올려서 그 다음부터 60조 원을 여기서 결국 팝니다. 이 과정에서 판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고스란히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 130조를 개인들이 전부 이른바 영끌, 비투 뭐 이래가지고 다 떠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났죠. 거기다 집값 떨어지고 뭐 금리 오르고 그래서 이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다 이제 어떤 손바꿈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여기 그러니까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제가 이제 이때부터 강력하게 매수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왜냐면 이 2022년 7월 달에 찍은 자리가 달러 지수 기준으로 달러 원화 지수 말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뭐 기관들이 더 빠진다 뭐 이지랄 했었는데 저는 절대 안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달러 지수로 봐야 되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 지수 USD로 달러 지수로 보셔봐요. 딱 그 2022년 7월 이때가 코스피가 80%가 하락하는 구간이었어요. 글로벌사의 7, 86짜리 마치.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달러가 뭐 1,400원 뭐 이렇게 찍고 이럴 때였거든요. 너무너무 싼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들기 시작했다. 제가 영상에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이제 7월부터 외국인들이 쭉 이제 사기를 시작해요. 7월부터 순매수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2023년도에, 현재 오늘이 2023년도 6월이죠? 오늘 6월 9일. 오늘까지 얼마나 샀나 보세요, 여러분. 무려 23조를 샀어요, 23조. 근데 이제 글로벌스타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외국인들이 평상시에 60조를 팔면, 아까 60조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결국은 다시 롤백 합니다. 60조 다 사드려요. 그래서 아직도 외국인들이 적어도 한 40조 정도가, 40조 정도가 더 살 여력이 있다. 그래서 글로벌스타가 종합지수 전망을 3,500을 보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달, 한 달만 봐봐요. 5월달.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여튼 5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2022년이니까, 3년도. 5월달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의 물량이 고스란히 넘어갔죠. 기관과 외국인으로. 아니 반대죠. 주가가 떨어질 때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았고요. 130조를 받았고 이게 좀 올라오니까 물렸던 개인들이 이제서야 본전 근처 오거나 뭐 본전 오거나 아니면 뭐 손절폭이 좀 작아지거나 하니까 물량을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종합지수가 제가 올해 연말까지 아무리 못 가도 3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3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심화될 겁니다. 더 심화돼요. 그럼 개인들이 그동안 한 거의 1년간 이렇게 물렸던, 거의 한 1년 한 뭐 몇 개월간 물렸던 종목들이 이제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해서 올라오면 개인들이 계속 던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물량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외국인은 랠리를 하는 거예요, 랠리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11만 원까지 글로벌스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 11만 원. 이게 지금 차트가 조금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렇게 추세 라인을 그려서 채널 라인으로 만들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제가 위가 안 보이니까 위를 조금 보게 만들어 드릴게요. 보셔봐요. 그럼 이게 내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1만 원을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업황의 사이클도 아시다시피 AI 시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대, 이런 시대에 메모리와 이 반도체는 수요가 늘면 늘어서 줄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단순 메모리 반도체냐, 뭐 ASIC이냐 이것 다 틀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한 7만 원, 뭐 이른바 흔한 말로 7만 전자, 8만 전자 되면 개인들이 매물 다 내놓게 돼 있어요. 다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쳐 올라가서 네, 11만 원 선 이렇게 가면 또 그때 가면 개인들이 뭐 이제 언론들이 찌라시 풀면서 뭐 삼성전자 뭐 15만 전자 간다 뭐 이지랄 하면서 또 그때 10만 원대, 9만 원대에서 또 사게 돼요, 개인들이. 네, 그런 개인들은 늘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 지난 5월에만 현재 아까 제가 작년 7월 이후로 거의 20몇 조, 작년 7월 이후로 23조를 샀다. 그리고 지난달 5월에만 무려 거의 5조 원을 샀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난 그 코로나 때 고점 찍고 빠졌던 60조를 결국은 외국인들이 다시 살 거다.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들은 다만 수직으로 가지는 않아요. 계속 괴롭히면서 이러면서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게 만듭니다. 물량을 뭐 충분히 내놓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랠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증시 전망은 굉장히 밝다. 삼성전자 11만 원 이상 간다. 글로벌스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와 어떤 순환 사이클상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 뺏기게 돼 있고, 뺏긴다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은 못 견디는 거죠. 물려서 한 1, 2년 되면 개인들은 절대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물량이 매물로 나오게 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걸 받아서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꼬셔서 또 개인들은 고점에 물리게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언제나 항상 수십 년간 되어왔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